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이제 시리와 사생활 문제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죠. 우리가 시리에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해서 애플에 계약된 외부 업체 직원들이 이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애플이 이 일에 대해서 사과까지 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냥 이 뉴스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사실 어느 정도 좀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사나 내용들이 너무 좀 공포를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판단하려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사실은 이래요. 아이폰이 우리의 모든 소리를 항상 듣고 녹음해서 전송해서 이렇게 하는 도청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명백히 아니고요. 시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이런 음성 비서들은 우리가 기기한테 말을 걸면 그 내용을 서버로 전송을 해요. 왜냐면 기기에서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기기에서 처리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순식간에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줄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클라우드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받은 서버는 머신러닝 도구로 우리가 한 이야기를 잘 해석해서 말을 텍스트, 그러니까 문자로 바꾸는 거죠. 컴퓨터는 글자 단위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아 적은 내용을 문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그런 의도를 읽어서 정보를 검색해 주기도 하고 기기를 제어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의 전송은 사실상 거의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걸 안 하는 회사도 거의 없을 거고요. 사실 이걸 하지 않고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강점을 살리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제 구글이 최근에 목소리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일부는 기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글 어시스턴트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프라이버시가 좀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시리를 비롯해서 구글 어시스턴트나 빅스비, 알렉사 이런 애들 다 이제 머신러닝으로 우리 목소리를 알아듣게 이제 학습이 된 거잖아요.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의 핵심은 사실은 학습인 거죠. 알고리즘 기반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학습을 해서 더 똑똑해지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사실 좋은 기술이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과연 컴퓨터는 우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학습할까? 라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자, 컴퓨터가 말을 배우는 거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일단 서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미리 설계된 대로 한번 받아쓰기를 합니다. 잘 받아쓸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는 거죠.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귀 못 알아들어서 엄청 화내잖아요. 근데 점점 좋아질 거예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왜냐면 더 많이 듣고 많이 적용을 해보면 그만큼 더 잘하니까요. 이거 우리 사람이 말 배우는 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그럼 바로 그 받아쓰기 결과 굉장히 중요하겠죠. 평가, 점수 누가 매길까요? 기계가 매길까요? 기계가 일부 매기는 시스템들 요즘에 나오긴 하지만 기계가 그걸 알아들으라고 가르치는 건데 잘 모르는 기계들끼리 그걸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사람이 듣습니다. 사람 말은 사람이 제일 잘 알아들으니까요. 그 점수 매기는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받아쓰기랑 비교해보면은 정말 똑같아요. 원래 문제랑 답안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이용자가 시리나 이런 기기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죠. 답안지는 컴퓨터가 그걸 듣고 텍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고 그거를 학생이 받아 쓴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거는 이런 뜻이 아니라 저런 뜻이야. 이거는 잘못 적었어 라고 하는 거를 고쳐주면은 그 부분이 수정이 돼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더 점점점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받아쓰기 하고 그랬던 거랑 방법도 똑같고 목적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화를 엿들은 거는 아니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가 받아줬고 일부만 뭔가 처리가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마다 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특정 일부 콘텐츠만 듣는 거예요.
이거는 애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요즘에 거의 인공지능 뭐 이런 어시스턴트 갖고 있는 데들은 다 겪고 있어요. 구글이랑 아마존도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메신저의 음성 채팅 내용을 문자로 바꿔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비슷하게 사람이 받아 적어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그거를 중단했죠. 그래서 이제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과정 따지고 보면 그게 도청이나 감청처럼 무서운 과정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뭐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는 절대로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목소리는 좀 변조하기도 하고요. 전체를 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끊죠. 그리고 누가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알아서 마스킹을 합니다. 우리가 명함 스캔할 때 쓰는 리멤버 있잖아요. 그거 많이 쓰시죠.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함을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거를 명함을 조각조각 컴퓨터가 이제 쪼개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작은 숫자를 한 두 자리, 세 자리, 뭐 주소도 뭐 의미를 구분할 수 없는 단위로 이제 쪼개서 주면 그거를 받아 적어요. 그래서 다시 넘기면 그걸 쪼갰던 컴퓨터가 다시 하나로 합치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 입력하긴 하지만 입력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없고요.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식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 음성 인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자꾸 데이터를 넣고 검토를 하고 다시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여기에서 뭐 애플이나 또 기업들이 조심했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음성 데이터가 녹음될 수 있고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에 정보는 굉장히 안전하게 처리를 할 거고 믿을 수 있게 한 다음에 일정 용도로 쓰고 바로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지침을 확실히 줬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투명하지 않았던 것 같고 좀 공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보고 우리 정보를 이렇게 들었단 말이야,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를 사면 뭐 지금처럼 뭐 도청을 했다, 뭐 감청을 했다, 이렇게 해석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명확하게 해줬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애플은 이제 이 이후로 사람들이 시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 내용 절대 보관하지 않고요. 또 학습은 컴퓨터로 생성된 녹취록만 이용해서 이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개인정보나 사생활 충분히 보장하고요. 또 목소리 사용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동의를 철저하게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또 목소리를 듣고 그 받아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도 외부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트레이닝 된 직원들을 따로 투입을 해서 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개인정보는 사실 점점 더 예민해지고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인공지능 역할들이 계속 더 개개인에 대해서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있죠. 그래서 서비스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미리 꺼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꼭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되고 나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가족이든 뭐 회사든 특히 이런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용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금물인 거죠. 사실 우리 지금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또 클라우드 안에 다 저장되고 있어요. 뭐 스마트폰 안 쓰고 컴퓨터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 안 줄 수 없고 분석 안 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개인정보,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더 안전하게 해줘야 되겠죠. 기업들은 사실 기능 끌어올리는 거 뭐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뭐 기술 기업들의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는 어쩌면 더 이상 중요한 게 그 보안에 대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신뢰일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믿고 내 정보를 그 기업에 줄 거잖아요. 그 기업을 믿지 못하면 서비스를 떠날 수밖에 없죠. 데이터가 많은 데들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못 갖는 회사들은 아마 반대의 길을 걷겠죠.
신뢰를 통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그걸로 정확도를 높이고 그걸로 다시 신뢰를 얻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이용할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선순환일 거예요. 이걸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술 이전에 신뢰,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도 계속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개인정보 기업에 맡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불안을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술들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기업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 요즘에 미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요새 중요한 화두가 바로 이 신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더 믿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맡겨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가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